저는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요. 먹고 싶은 건 많이, 그리고 자주 먹어야겠는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죠. 그래서 진짜 힘들어도 운동할 시간을 만들고 어떻게든 정말 빼먹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평소에 운동이 우리 몸에 좋은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운동해야지라는 생각은 늘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젠 진짜 운동할 거야 하고 진짜 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충격받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 5가지 정도요. 첫 번째는 정말 몸이 예쁜 연예인을 봤을 때, 둘째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너무나 실망했을 때, 셋째는 잘 입던 옷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때, 넷째는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등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프게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다이어트 해야지 혹은 근육 만들어야지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도 안 했던 운동을 한번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에 이야기한 5가지 중 마지막 것만 빼고 4가지 정도는 우리가 평소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환경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신이 정말 자극받고 되고 싶은 워너비 사진, 혹은 자신의 리즈 시절의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거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늘 자기 몸을 체크할 수 있도록 옷방에 전신 거울을 설치해 놓고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눈바디라고 하죠. 셋째로, 내가 유지하고 싶은 혹은 되고 싶은 몸매에 맞는 옷을 구비해 놓는 거예요. 살이 찌다 보면 예전에는 몸에 잘 맞고 예쁜 옷이었는데 이젠 하나도 안 예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가장 예쁘고 멋져 보였을 때의 내 몸 사이즈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때 잘 입었던 옷을 가끔씩 다시 입어보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매일 체중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몸을 만드는 게 힘든 이유는 원래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빨리 결과가 안 나오면 낙담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3가지 방법은 수치적으로 정량적인 결과로 충격을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체중계는 정말 직관적으로 현재 내 상태를 말해줍니다. 저는 체중뿐만 아니라 인바디를 이용해서 4년 전부터 집에서 인바디를 재고 있어요. 체크하는데 20초도 안 걸리고 몸무게뿐만 아니라 골격근량과 체지방량, 내장지방까지 체크해주니까요. 현재 내가 근육으로 벌크업되고 있는 건지 혹은 지방이 많이 생긴 건지까지도 확실히 구분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햄버거를 6개 먹고 운동을 정말 많이 한다면 살이 빠질까? 혹은 골격근량이 증가할까? 궁금할 때 이런 인바디 체크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저도 사실 햄버거를 6개까지는 안 먹어봤는데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서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량은 감소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량은 얼만큼일까 고민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제임스, 브류와 함께 이번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각 햄버거 2개씩을 먹어서 하루 총 6개 햄버거를 먹고 4분짜리 고강도 타바타를 10세트 하면 다음날 체중과 골격근량, 체지방률, 그리고 내장지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은 햄버거를 먹으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아침엔 맥도날드, 점심엔 브루클린 버거, 저녁엔 쉑쉑에서 햄버거를 먹을 거고 음료는 제로콜라를 먹어서 칼로리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바디 체크는 첫째 날 오전 6시에 체크하고 점심을 먹고 2시, 그리고 저녁 7시, 마지막으로 다음날 오전 6시에 재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수치는 첫날 오전 6시와 다음날 오전 6시에 잰 결과일 듯해요. 타바타는 각 부위별 시그니처 운동들로 구성했습니다. 한 세트는 20초 운동 10초 휴식으로 총 8개 동작을 진행해서 4분 동안 하고요. 연속으로 총 10세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운동 순서는 웜업을 하기 위해 카디오인 점핑잭, 다음은 팔과 가슴 운동 푸시업, 전신 운동 암워킹, 그 다음은 하체와 힙 운동인 스쿼트, 하체 운동 런지, 전신 운동 슬로우 버피, 코어와 어깨 운동인 마운틴 클라이머, 마지막으로 상복부 운동 크런치. 자, 첫날 아침입니다. 저와 루이스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인 상태로 인바디를 쟀어요. 보통 아침 시간엔 늦잠 자고 출근하거나 등교하기 바쁜 경우가 많은데 아침 루틴을 정해놓고 그것을 수행하면 아침 시간을 생산적으로 느끼며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험 당일 공복 인바디 결과는 저와 루이스가 각각 이렇게 나왔고
눈바디는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셀프 카메라로 이렇게 매일매일의 눈바디를 저장해 놓고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습관 중 하나인 듯 합니다. 이제 오늘의 첫 끼를 해결할 장소인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루이스와 제가 입맛도 비슷하고 둘의 실험 데이터도 통일하기 위해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버거 각각 2개를 먹는 것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로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Cheers.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하루에 3끼는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햄버거를? 그만큼 맛있긴 하네. 노동교에게 햄버거랑 USA 햄버거랑 일탈? 아침에 2개를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먹다 보니 다 먹었네요. 되게 굉장히 기분 좋은 식사였어. 2개를 먹다 보니 제로 콜라 1개는 조금 양이 적은 듯합니다. 점심엔 라지 사이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먹어야 할 듯합니다.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버거는 1개당 약 490kcal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산하면 약 1000kcal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사무실로 와서 인바디를 쟀습니다. 인바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를 설정해 주시고. 몸무게 늘었어. 아침에 거의 최고. 점심시간. 저도 그렇고 루이스도 그렇고 아침을 이렇게 헤비하게 먹은 적이 없어서 점심을 조금 늦게 먹었습니다. 2시 정도에 회사 근처의 브루클린 버거로 향했습니다. 브루클린 버거는 수제버거 스타일이고 양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브루클린 버거 2개와 제로 콜라 라지를 시켰습니다. 감자튀김에는 설탕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평소에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브루클린 버거는 햄버거의 칼로리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에서는 나름대로 칼로리를 유추해 보신 분도 계시네요. 저희는 직원분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대충이라도 대충 한 900칼로리 되실까요? 너무 먹었잖아. 140g이 900이야? 아니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높은데? 200이 900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한 6, 700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네요. 그 정도가 네, 감사합니다. 아침과는 다른 버거를 먹으니 또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1개까지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솔직히 2개부터는 아무래도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많이 먹는 게 조금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점점 표정이 변하는 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점심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꼭꼭 씹어 먹으니까 또 다 들어가네요. 집까지 뛰어가도 될 것 같아. 제 표정 되게 안 좋은데? 미션 컴플릿.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인바디를 체크해봤습니다. 인바디는 바닥이 평평한 곳에서 측정하지 않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와. 자, 이제 드디어 운동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는요. 제 사무실 옥상이에요. 총 40분 운동을 하게 되겠고 점핑잭을 한 200개 정도, 마운틴 클라이머 200개, 푸시업은 한 150개, 크런치는 150개, 스쿼트 100개, 런지 100개, 암워킹 50개, 슬로우 버피 50개 정도 할 듯 합니다. 총 운동 동작을 1000개 정도 하는 거고 중간에 휴식 시간이 10초밖에 없지만 20초 정도로 타이트하게 운동하니까 힘들지만 끝까지 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난 4년간 유튜브에 타바타를 올리면서 이렇게 연속으로 10세트를 한 적은 없었는데 해보니까 햄버거 6개 계산해보면 한 3,500kcal 정도를 먹어도 이 정도로 운동을 하면 살이 안 찌고 근육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 결과를 봐야겠죠. 날씨가 약간 쌀쌀했는데 한 2세트부터는 몸이 달아올라서 땀이 흘러내렸고 끝날 때쯤엔 땀 범벅이 됐습니다. 제임스와 브리까지도 열심히 운동을 함께 했고 운동을 마쳤습니다. 운동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속이 더부룩했었는데 끝나고 나서는 속도 많이 편해지고 무엇보다 몸이 힘들어야 하는데 열량 섭취를 많이 해서 그런지 오히려 에너지가 올라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잘 먹고 잘 운동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걸까요? 이게 끝이 아니죠. 오늘의 마지막 식사 쉑쉑으로 가겠습니다.
쉑쉑이 저희가 있는 회사 바로 앞에 있고 제 입맛에도 잘 맞아서 평소에도 자주 먹곤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쉐이크를 먹지 않고 제로 콜라를 시켰다는 것과 더블 쉑 하나를 시켰던 것을 오늘은 쉑버거 2개를 시켰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마치고 먹으니까 허기가 져서 2개를 먹었는데도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딱 적당한 정도? 자, 이렇게 오늘 인바디 체크와 햄버거 6개 그리고 타바타 10세트까지 모두 완료하고 긴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 아침 새벽에 인바디 결과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과식을 해서 속이 안 좋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저는 아침 컨디션이 좋았어요. 평소에 운동량이 많고 식사량이 적은 편이라서 피로감을 느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에 에너지도 넘쳤고 인바디를 체크해보니 골격근량이 증가하고 체중과 체지방률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에겐 이 정도량의 영양 섭취와 운동량이 맞는 듯합니다. 루이스는 반대로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평소보다 과식한 데다가 웨이트 운동이 아닌 카디오 운동으로 운동 강도를 늘리니 몸에 적응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바디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운동했더니 몸이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평소 궁금했던 실험들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식사량과 운동량을 조절하면서 인바디를 체크해보면 자신에게 적당한 영양 섭취와 운동량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나 저희가 해봤으면 하는 도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